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충남 교육 행정을 이끌고 있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과 함께 충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충남 교육 최초로 3선에 오르셨습니다. 네. 어깨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동안 소회와 앞으로 각오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당선된 지 2달이 지나서 말씀드리기가 새삼스럽습니다만 네. 정말 책임감에 어깨를 많이 누릅니다. 그만큼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도 대단하고요. 특히 도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3번씩이나 선택해 주신 것은 제가 내세웠던 미래 교육을 제대로 좀 완성해 달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다. 그런 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그냥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 당선됐을 때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제 주문을 걸고 있죠. 네. 지난 8년간의 이제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3기 충남 교육을 또 새롭게 이끌어 가실 텐데요. 네네. 그동안의 성과 좀 자랑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추진하게 될지 네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천을 짤 때에는 실이 가로, 세로를 이렇게 엮여서 이제 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가로를 시줄이라고 하고 세로를 날줄이라고 그러는데 청렴을 시줄로 그리고 혁신을 날줄로 해서 지난 8년 동안 엮어오면서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을 만들어 왔다. 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몇 가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본다면은 네. 아무래도 전국 최초로 이룬 3대 무상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이제 전국에서 가장 빨랐고, 그뿐 아니라 내용도 훌륭하고요. 또, 무상급식. 동시에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네. 이 3가지를 이뤄낸 교육청은 전국에서 충남 하나뿐입니다. 이거를 무조건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 외에도 돌봄교실의 내실화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지자체와 함께 가장 먼저 달려왔던 그런 또 지난 4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교육 환경 개선에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는데요. 네. 지난 8년 동안 51개 학교를 새로 지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남에 여러 군데가 좀 새로워졌고 그리고 148개 다목적 강당 겸 체육관들이 새로 지어졌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그리고 지난 5년간에 또 그 건축물들을 교육부에서 평가하는데 네. 1년에 약 200개 정도의 학교를 짓는다고 그래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부의 돈으로. 그런데 충남의 그 51개 학교 중에서 최근 5년간에 공공건축 평가에서 대상을 2번 받았고 네. 우수상을 3번 받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또 좀 더 얘기한다면은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대단히 필요해 보이는 진로와 진학 상담센터가 있는데 5개 권역을 확대해가지고 대입 진학과 또 중고등학교 진로 교육에 아주 획기적인 한 선을 그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많습니다만 이러한 네. 성과들은 우리 충남 교육 공동체 함께 만들어낸 공동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민들께 또 학부모님들께 교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성과로 무상교육, 학교 신설, 진로 진학 상담센터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김지철표 충남교육 3기에서 가장 네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 사업들 소개해 주신다면요. 3기의 가장 초점은 미래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혁신교육은 그럼 청렴교육과 혁신교육은 안 할 거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혁신미래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혁신미래교육을 3기 내에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더 학생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선거 기간 내내 네. 주문 외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를 다 정리해 보면 공약이 5개 정책 방향에 58개 세부 공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뭐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만 몇 가지를 좀 꼽아보면 그동안 뭐 3년 가까이 원격 수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밀려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학생들의 심리적 결핍 또 신체적 허약함 이런 것들까지 채워주는 그래서 교육 회복하는데 올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도 일정 기간까지는 네.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인 만큼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해서 15개 시군에 미래 교육을 제대로 하자면 이제 인공지능 교육 네. 체험센터를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전국에서 최초가 되는 것 같고 이미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합쳐서 15군데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인문 독서 교육들을 겸해야만 제대로 된 이제 미래 교육이 된다는 측면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그 독서학교인 꿀벌 도서관도 좀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문학 소양과 또 토론 능력을 키우는 그런 이제 창의 융합 인문학 기행이라고 하는 것도 코로나 기간에 못했는데 이걸 좀 더 내실 있게 코로나 상황이 또 온다 하더라도 외국을 못 간다면 국내에서라도 그걸 더 알차게 하자. 국내에서는 지금 소규모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를 더 내실을 기하고 체계화를 통해서 좀 알차게 갔다 오면은 학생들이 한 뼘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 기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동시에 조금 전에도 나온 말씀입니다만 네. 기초학력과 학력 신장으로 해서 저희가 충남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네. 학력 향상 연구센터도 신설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가면서 학생들이 균형 잡히게 성장하도록 할 겁니다. 미래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뭐 디지털, 뭐 인공지능, AI 이런 단어들이 좀 우선 생각이 나거든요. 과연 네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네네. 더 나아가서 이제 혁신 미래 교육을 하시겠다. 네네. 예, 첫 취임 후 이제 기자회견 때도 그 말씀을 강조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모든 교육은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은 하나의 형용사처럼 붙인 것이지만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 충남교육은 무엇을 하더라도 계속 혁신을 지향한다 이런 네.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혁신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는데 2016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른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계기로 해서 4차 산업 2016년 이전과 이후로 볼 때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정말 너무도 새롭게 빠르게 다가온 미래에 대해서 우리 충남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해서 그 당시에 저 먼저 이제 독서를 하면서 교직원들은 많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간부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시작하고 네. 같이 책을 읽고 그리고 학교 단위까지 이런 것들을 펼쳐가면서 아이들과도 얘기 나눠보고 교직원들과 말씀 나누고 간부 토론은 자주 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기는 그렇습니다. 하물며 교육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좀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시도보다는 약 2년 정도, 2년 이상 더 빨리 저희가 시작을 해왔고 미래교육도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은 약 2020년도 여름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과정평가원의 석박사님들을 모시고 언론사들 모신 가운데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와 그리고 기념식을 하는 그 시연회를 하는 행사장에서 사문 중계를 하면서 전국에 우리 이렇게 미래교육 갈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는 좀 걱정이 됐어요. 네. 타시도 교육청이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학부모님들한테 국영수 사과를 놓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타를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 부분도 놓치지 않게 이렇게 쭉 왔는데 작년 말 되니까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똑같이 네. 따라오는 거예요. 2년 먼저 시작한 거고 1년 반 이상 먼저 시작한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잘 걸어왔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국영수 사회과학 점수만 높은 그런 종래의 기존의 교육 외에다가 인성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창의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든가 친구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선생님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 또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을 저는 국영수 사회과학 중심의 그런 기존 학력 플러스 그런 것들을 합친 것을 참학력이라고 충남교육청은 한 6, 7년 동안 불러왔어요. 이러한 참학력에다가 미래교육까지 합쳐야만 2016년 이후 달라지는 AI로 대표되고 사물인터넷 또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는 정말로 그냥 단순 공부가 아니라 생존의 시대가 올 것인데 생존의 시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충남은 그래서 미래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 설정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학교 공간도 달라져야 된다. 네. 교육 과정도 바뀌어야 된다. 그동안 해왔던 좀 이렇게 죽어있는 형태의, 죽어있는 내용의 환경교육을 이제 전환시켜서 생태 환경교육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보자. 그리고 디지털로 교육의 방식과 내용도 상당히 바꿔보자. 디지털 전환. 그리고 마을 교육을 통해서 마을 속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하는 지자체와의 민관 협치도 전환시키는 이 5대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시대의 변화의 흐름 중 하나가 또 교육복지의 확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무상복지 대표적인 정책이시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 부분 좀 확대해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연합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터널을 지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뭐 텔레비전만 트시면 삼고 시대라고 하죠.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시대가 한동안 지속될 것인데 이 시기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삼고 시대를 지나면서 가게가 어려워질 것이고 사업 환경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녹록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기존의 저소득층 자녀 플러스 더 늘어나는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선도적으로 해왔던 복지교육감답게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약에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여행비를 정말 아주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네. 모든 학생들에게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겠다. 약 130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초, 중, 고 입학할 때 입학생에 한해서 입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좀 지원한다. 이게 약 12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고등학생들의 아침 식사, 저녁 식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교육정보화비, 인터넷 사용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런 것도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전국이 다 이거 똑같이 하는 것들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충남도 14기 시군에 시군교육청의 그 학습종합 클리닉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거의 대부분 시도에도 두드림 학교가 있는데 충남은 성적이 좀 낮거나 학력이 낮은 학생들만 골라서 했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학교를 두드림 학교라고 했어요. 네. 충남은 중고등학교 전체를 두드림 학교로 보고 차별 없이 하자. 그리고 도심지 학교에도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이 있고 반면에 농어촌 지역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저하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중고등학교를 두드림 학교로 규정을 하고 거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타시도와 차별성이 있고 그리고 기초학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교사들을 좀 많이 두어왔고 더 확대를 좀 해가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 중에 특히 예비 교사인 교육대학교 또 사범대학교 학생들과 1대1 온라인으로 멘토링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 축으로 본다면 네.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 최초로 충남이 전국 최초가 참 많은데 네, 그렇네요. 온체험 기초학력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네. 지금 교육부와 다시도 교육청에서 빨리 발표했다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개발한 최종 보고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간부님들을 대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왜 그런가? 학습 부진의 원인. 네. 하고 그 학생들의 학습의 수준이 어디쯤 와 있을까?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러면서 그럼 ABC 학생이 있으면 ABC 학생의 각 개인별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각각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교육한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눈높이와 현재 수준에 맞춰서 지도하는 거니까 이건 2학기서부터 이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규모로 전체 확대하는 것은 내년에 충남 도내로 다 퍼져가고 초등학교에 이걸 하고 내년서부터는 중학교를 하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 또 지금 준비를 하고 개발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교육 공동체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추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개학 전후에서 일주일 또 개학 후에 2주, 3주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방역 인력을 4,300여 명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들을 다 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안전하게 정상 등교해서 정말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약 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모범적으로 방역 시기를 돌파해왔던 충남교육청 그 정책과 그 방식을 그대로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도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 2학기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에 대한 큰 관심, 사랑으로 또 많은 협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 공동체와의 소통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요. 충남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역 주민 여러분도 교육 정책에 관심 갖고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